김종효의 신고 신저, 오늘장 신고가 종목 점검하겠습니다. 차이나그레이트입니다. 절대적인 저평가 영역 분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K홀딩스, 자회사, 제주항공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기대감 쏠리고 있습니다. 차이나그레이트 오늘장에선 1,770원에 거래 진행되고 있고요. AK홀딩스 점검합니다. 4.6% 상승하면서 37,0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점검할까요? 바이오니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상신 브레이크, 1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얘기, 또 엔저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바이오니아가 3.3% 상승입니다. 24,750원 기록되고 있고요. 상신 브레이크 1.47% 오르며 4,8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고 신저 점검을 해드리기 전에요. 중국 쪽에서 전해진 지표 소식 또 전해지도록 하겠습니다. 5월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나왔는데요. 확정치입니다. 49.2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달이 50.4였거든요. 기준선을 50선을 화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일부 때 점검을 해드렸던 국가통계청이 발표했었던 5월 비제조업 PMI 지수는 그래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반면에 이렇게 HSBC 제조업 PMI는 또 계속 또 감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상반된 흐름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종효의 신고 신저, 오늘은 현대상선에 대한 말씀 나눠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전략 좀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상승 추세 아니죠. 이게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상선의 최근 움직임 어떻게 판단 가능한 겁니까? 작년 4분기에 4천억대 좀 비교적 큰 폭의 적자를 보였고요. 우리 1분기에도 1,000억대 적자를 보이면서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적자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 추이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고요. 이런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약세가 이어지면서 9,200원대까지 신저가 흐름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는 쉰들러 얘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렇지만 2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 2분기 실적 전망도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 증권사에 예측하고 있는 그 목표치는 적자를 줄이는 것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흑자 전환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컨테이너 부분의 계절성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적 회복에 기인하고 있지만 업황의 본격적인 개선이라든지 선가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아직까지 적자를 벗어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이제 해운업종이 가장 경기에 민감한 업종인데요. 이 글로벌 경기 전망이 여전히 탄력적으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 이제 노선별로는 조금씩 다르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운임 개선은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 종목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업황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180도 바뀔 것이다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많이 크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쉰들러와의 그 M&A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변수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어떤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결국은 현대그룹의 이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대그룹도 아직도 이 순환출자 구조를 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상선, 현대로지스틱스로 이어지는 이 순환출주 구조를 깨지 못한 상황에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서 현대그룹에 투자하고 있는 재무적 투자자 그리고 쉰들러 쪽에서는 이 재무적 투자자와 관련되어 있는 파생상품의 모든 계약 관계를 밝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현대 쪽에서는 이걸 밝히는 순간 우리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밝힐 수가 없다라는 그런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쉰들러 쪽에서는 적대적 M&A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이 계약 관계를 파악하게 되면 쉰들러 쪽에서는 아예 이 현대상선의 가치, 현대엘리베이터의 가치를 최대한 낮춰서 인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적대적 인수가 아니라 가격이 싸지기를 기다려서 인수를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 쪽에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런 분쟁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은 열려 있다.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는 주가의 변동성은 열려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이 순환출자 구조가 깨지게 되면 결국은 현대그룹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까지 추가적으로 불거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꾸준한 연속성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좀 제법 강한 모습을 보인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려운 겁니까?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네, 외국인 매수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업황 자체가 부진하고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까 네. 뭐 BW 발행이라든지 추가적인 자금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지금도 700%인데 증권사 예측으로 봤을 때는 한 2015년, 16년까지도 이 부채 비율이 크게 감소할 것 같지 않고요. 예. 현재 구간에서 채권 수익률을 중심으로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기준금리는 낮추고 있지만 이렇게 재무구조가 부실한 회사들의 전반적인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이를 고려해 보면 현재 현대상선이 빠르게 업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돌파구를 찾아나가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 PBR 개념에서 봤을 때도 주가가 그렇게 싸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저가 영역에 있어서 관련 이슈에 따라서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나 지금 구간에서 사는 것은 그렇게 올바른 투자 전략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제 단기적인 반등을 이용한 트레이딩 전략 정도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업황 개선에 큰 트렌드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네. 현재 추가적으로 쌓아놓은 이 채권이라든지 BW의 물량이 언제든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업황에 대한 점수도 그리 크게 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회사 내부 사정도 또 M&A 이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담겨져 있는 현대상선입니다. 오늘 현대상선에 대한 투자 의견 점검을 해봤습니다. 김종의 신고신적 함께했고요. 김종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